시행을 한번 가보시다. 우리 창원 대산의 그 파프리카야. 이거 몇월 심은 겁니까? 9월 1일 날 정도 파종입니다. 9월 1일에. 예, 파종이야. 여기 씨앗 파종이죠. 예. 씨앗을 파종했죠. 예. 지금 잘라 키운 거예요? 아니면 요것밖에 안 큰 거예요? 요거밖에 안 큽니다. 오늘 앞쪽이라서 온도 차가 나니까. 지금 여기에서 보면 예. 이미 뭐 잘라왔으니까 이것저것 하면 다 보이시죠? 이거 예. 수술 때 얹어놓고 자. 여기 지금 실수한 거 보이죠? 그죠? 예. 이시값이 너무 높아서 여기에서 올라오다가 여기 이시값이 올라오고 마디가 저렇게 짧아졌잖아요. 예. 그럼 여기 시간 까면 그 돈으로 엄청난 손실이에요. 보통 그때 좀 추워가지고 온도가 좀 낮아서 그렇습니다. 온도도 좀 낮고 착각이 좀 저온을 줬든지 수학 안 가면 그 위에 보니까 열매가 달리고 제가 힘이 받쳤을 때 같아요. 여기에 저 잘못된 거는 이 아래쪽에 보면 절간이 들거든 이게. 예. 여기에 예. 여기에 절간이 들 여기 이 시가 낮은 거죠. 여기에 얘가 이 시 먹어야 될 게 정량으로 못 먹고 있다는 거죠. 요 마디에서 지금 전 다 짰거든요. 여기 예. 마디에서 예, 맞습니다. 이 시까지 떨어졌다는. 그럼 뭐냐면 여기 착가가 됐다는 거죠. 이 방아다리 위에 여기 착가가 됐다는 거죠. 네. 그럼 방아다리에 착가됐다고 이 위에 착가가 못 됐다는 하엽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하엽이 죽은 이유는 얘가 파종인데 우리가 방아까지 위에 이제 착과되잖아요. 착과. 예. 그 착과가 된 뒤에 파프리카가 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잎이 얇아지겠죠. 근데 마디가 늘어졌다는 건 방아다리 위에 마가지가 늘었다는 거는 여기에 방아까지 요 지점에서 공급원 이 시가 잔량 이 시가 부족하다는 결론이에요. 잔량 이 시가 그때 먹어야 될 이 시가 우리가 그 이제 겨울에 2.7 봄하고 가을 봄 가을은 선상이 같아요. 가을에 2.1 여름에 1.8 그러면 우리가 잔량이 시를 이 정도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이 기준을 못 맞췄기 때문에 늘어졌다는 거죠. 잔량이 시 이제 슬라브 안에. 그렇죠. 시. 배지 시. 예. 배지 시를 맞춰야 되는데 우리가 배지 시를 안 하고 공급원의 시를 하고 있고 배기 시를 측정하고 있거든요. 네. 그건 가짜예요. 대단합니다. 믿을 수 있다. 하나 그냥 통째로 들고 보니까. 이시 좀 낮을 겁니다 지금 아마 뭐 많이 돼봤자 한 2.5나. 농사 짓자는 게 말하는 게 1.2 주고 있는데 돈이 안 되겠죠. 안에가 저렇게 먹어요. 잔량이 시가 1.2인데 수분 61%에 잔량시 1.2면 수분만 넣고 해수만 많이 주고 비료는 적혀진 거지. 해수를 주고 이 시를 올려야 돼. 잔량 시를. 수분 35에서 45%. 이 전구지보다 못 키우는 게 이 전구지보다. 그렇습니까? 공급이 지금 들어있는 그 이 마늘 있잖아요. 마늘 황금을 넣고 마늘이 이 시를 얼마 1.8에서 2.5로 잡아놨어요. 지금 공급을 하도 그래 지금은 500와트 한 2.0은 들어가니까. 먹고 남은 걸 계산해야지. 네, 좋은 거는 왜 계산하고 있어? 얘가 먹고 남은 걸 계산해야지. 그보다는 이 뿌리 상태가 지금 이래 먹기가 힘든 상태일 건데 지금. 왜 거짓말을 해? 아, 잎 두께가 얇아서 그렇죠. 잎 두께가. 이거는 그 거짓을 구하기가 될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실수는 인정하지만은 거짓말은 인정하면 안 돼요. 거짓. 얘가 먹고 남은 잔량이 기준값을 뽑아놨는데 이 기준이 안 돼서 문제가 있는데 여기서 2.1인 것 같으면 2.1의 기준인 것 같으면 얼마나 부족해요? 0.9가 부족하죠. 예. 0.9는 많이 주고 내려가고 도망가고 있어요. 버리는 횟수를 줄이고 함수량을 35, 45로 맞추고 그 양을
터내줘야 돼. 농도를 진하게 줘야 돼. 자, 세로 배워야 돼요. 세로. 자, 잎의 함수량은 함수량은 뭐에 필요합니까? 물을 주면 잎이 두꺼워져요? 수분이 들어요? 안 늘죠? 탄수화물이 필요해요. 잎의 함수량은 탄수화물. 탄수화물은 뭡니까? 설탕이죠. 잎이 광합성을 만들고 탄수화물이 늘어났을 때만 잎의 함수량이 늘어나요. 두껍고 부드럽고. 그러면 잎의 함수량이 늘어날 때 앞에는 뭐겠어요? 엽록소. 엽록소는 뭐예요? 질소. 질소 부족으로서 다 일어난 거예요. 잎이 노랗고 오그러지는 거 전부 다 이것들이 뭐예요? 가리 가다. 질소 부족, 잎 두께 얇아서 오그러진다. 두꺼우면 피에 뒤로 집이지. 앞면이 살이 쪄요. 어릴 때는 뒷면이 살이 찌고 커서는 앞면이 살이 쪄요. 그럼 다 피어 있어요. 자, 잎이 둥글다. 비료 부족. 이렇게 길어야 돼요. 어깨가 이렇게 삼각형 쭉 길어야 돼요. 고체잎은 무조건 길어야 된다. 바글바글 쭈그리는 게 쬐깐 게 뭘 일하겠다고 안 열겠죠. 먹을 양을 안 먹으니까 안 되겠죠. 자, 얘가 보세요. 방아다리에 여기 얘가 왜 붙어 있어요? 영양 부족이죠. 잘 못 생겼다는 건 영양 부족이에요. 영양 부족. 파프리카가 9월달에 심은데 방아다리에 이거 파프리카 달려 있으면 안 되는 거죠. 파프리카가 헌 일을 너무 많이 하고 있다. 허실. 그거는 비료는 안 주고 양액은 적게 주고 시간만 까먹고 있다. 아니 근데 이 씨는 저도 이 씨는 저 세게 주는데 일반 농가에 비해서는 진짜 많이 주는 편인데 세게 준 표 하나도 없어요. 이게 잎의 모양이 맞은 게 하나도 없으니까. 여기 나무가 조금 이제 좀 처지길래 한 하루 정도는 한 며칠 전에 하루 정도는 아니, 맹물로 여기에서 지금 잎의 모양이 자 둥글죠? 비료 부족. 딱 떼봐요. 둥글죠? 비료 부족. 하얘 크죠? 비료가 있다. 올라가면 갈수록 비료가 없어서 일어난 일. 자, 요렇게 돼 있죠? 비료 부족. 본인이 비료 안 줬다는 게 증명이 돼 있잖아요. 뭐 증명이 돼 이제 말할 나이가 있나요? 여기 가서 더 작은 이제 마디가 좁은 데 있죠? 비료 더 작은만한데 이파리가. 비료 부족. 둥글면 비료 부족. 어깨 넓이가 넓고 길면 정상이다. 마디는 짧아야 되는데 비료가 부족해서 짧아지는 경우 요거예요. 과다되어서 짧아지기도 하는데 뭐 그 지금 준 조그만 그 정도 줘가지고 비료 과다된 건 전혀 없거든요. 3.5 이상 줘본 적 있는가요? 한 5.0? 5.0요? 예. 5.0을 줬다면 잘량이 시를 체크해봤나요? 올해는 바빠서 120, 예, 그 체크는 거의 못했습니다. 그러면 장애도 발생했을 수 있어요. 이 시가 높으면, 잘량이 시가 높으면. 그러면 덜 순갈수간 거죠. 공급은 이 시하고 잘량이 시는 1점 몇 밖에 차이 안 나. 지금 몇 준다고요? 지금 어제 낮에는 한 2.0밖에 안 들어갈 겁니다. 자, 2.0이죠? 예. 지금 얼마에 1.2가 있잖아요? 예. 그럼 0.8 먹었죠? 이 시가. 예. 0.8이에요. 근데 딸기 같은 우리 그 겨울에 고추를 3.3을 주다가 3.3을 주니까 잘량시가 2.2 정도 나왔어요. 그 3.7을 주니까 잘량시가 2.5 정도 올라갔던 거죠. 겨울 2.7이잖아요. 2.5 조금 작아요. 마디가 조금 늘어지. 3.3에서 왜 의시를 올리냐면 마디가 조금 길었어. 청량 양액 재배, 배드 재배죠. 지금 청량 재배보다 이 돈을 들이고 하는 재배법이 기술력이 떨어지고 있죠. 네덜란드에서 기술을 배우면 안 맞아요. 우리나라는 겨울에 성장 기간이 많고 흡수 기간이 짧아요. 그래서 이 시가 겨울에는 2.7이에요. 보면은 배진의 이 시가. 그렇죠. 잘량 이 시가. 예. 예, 잘량이 시작하는 여자리 이제 계속 배지. 예, 근건. 배지, 예. 뿌리 시. 그렇죠. 예. 근데 요거 그다음에 요렇게. 그럼 이렇게 규정을 하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시값을 나눠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건 온도에 비례하게 돼 있고 흡수 그 일장 그 비례하게 돼 있거든. 그 기공이 계속 정상하면서 비료를 가져온 거 그 시간
그 네덜란드에서 우리나라에 4월 말 정도 날씨죠. 일정이 길잖아요. 예. 그럼 흡수 시간이 길다는 거죠. 그럼 낮게 먹어야 돼. 그럼 우리 겨울은 어떻게 더 훨씬 높게 먹어야 돼. 그 네덜란드만큼 파프리카를 딸 수 있냐? 요 배나를 주지 않으면 절대 딸 수 없어요. 고추나 파프리카 똑같은 점이에요. 네, 요즘 뭐 고춧가루니까요. 똑같은 점이에요. 그러면 여기 안 쉬고 죽은 지 얼마 되거든요. 안 쉬고. 딸기 같은 거는 최고 많이 따니 한 폭이 한 35개까지. 3.5로 공급해 주니까. 딸기 23.5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죠? 왜? 잔량 20가 2.7까지 간 게 없으니까. 근데 그 길공에 딸기라는 놈은 또 애매한 게, 요 큰 이파리가 들숨 날숨 쉴 때 하우스 실내 섭이 안 맞으면 기공이 탈수 건조 피해가 일어나요. 세포가 파괴돼요. 숨구멍이. 그럼 얘가 먹지도 안 하고 생산도 안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뿌리는 굶어 죽고 얘가 안 먹으니까 쉐이파리는 많이 먹고 새까맣게 타 죽죠. 그럼 칼슘 결핍이 아니에요. 들숨 날숨 쉴 때 하우스 실내 섭의 편차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팁번. 팁번 빼고 나면 잔량 공급은 이 시를 3.78 정도 줘야 정상이에요. 딸기가. 근데 배액은 배출을 많이 안 하는 게 좋고. 그럼 우리가 배액을 배출을 안 하는 걸 그 기준을 잡으면 되겠죠. 배액 기준. 그리고 흐린 날씨에는 이 시를 더 높여줘야 되겠죠. 왜 들숨 날숨 적게 숨을 적게 쓰겠죠. 그럼 적게 가져오잖아요. 그럼 밤의 기간은 길잖아요. 성장 기간은 길고 흡수 시간은 짧다. 겨울이죠. 여름도 겨울과 같다는 거죠. 그 당일 바뀔 수 있잖아요. 그래서 토경할 때는 비 오기 전에 며칠 비 온다 하면 요소부터 빨리 줘라. 이 시가 올리라는 거죠. 그래서 파프리카를 지금 하고 있는데 키가 요만큼 밖에 안 컸다. 이거는 별로다. 그리고 온도가 높을 때는 잎의 함수량만 넣으면 시원해요. 더위를 안 타요. 더위. 네. 더위는 요거 함수량에 비례하거든요. 자, 잎의 함수량. 여기 더위거든요. 잎의 함수량을 늘리는 건 탄수화물만 늘리면 되거든요. 탄수화물이 있을 때는 잎은 무조건 물을 땡기고 수분을 갖게 돼 있어요. 수분을. 근데 탄수화물을 못 늘려서 여름에 더위를 타는 거예요. A통, B통, C통, D통에 요소를 2포를 까일까 3포를 까일까 그 사이 차이죠. 2포를 까이면 참 좋아요. 가리를 늘리면 농사를 망한다. 올해 지난 겨울에 고춧값이 많이 비쌌죠. 왜 그랬겠습니까? 가리 함량이 늘어서 안 열은 거예요. 착과가 안 되는 거예요. 가리는 좀 많이 죽이긴다. 가리. 요소를 접으면 금방 열려요. 그거 대산하우스 전에 조진 게 비료 파는 데서 문제가 된 거죠. 농장에서 30에 가령 20이나 뭐 30에 뭐 이렇게 된 비료 줬다. 많아 보이죠? 20에 20에 20, 10에 10 어느 게 쓰겠습니까? 딱 요게 적당해 보이죠? 그죠? 적당해 보이죠? AKP. 중간점 보이잖아요. 그러면 밸런스가 딱 맞아 보이죠? 그래 밸런스. 그러니까 농가에서는 여기 갖다 집어넣겠죠. 집어넣는 순간에 토양에 우리 분석해보면 거의 대다수가 있는 가리 많아요. 거기에다가 얘가 들어가면 어떻게? 얘가 암모니아태 질소가 질산태로 바뀌면 얼마나 빠져요? 30% 없어져요. 그럼 얘가 몇 프로가 되냐? 실질적으로 가용 질소는 얘가 14% 바뀌어요. 그럼 14에 20에 20이 된 거죠. 몇 번 안 주면 가리 가달아서 착과가 안 돼요. 다 떨어져요. 이제 이래죠. 그럼 우리가 파프리카 재배했는데 얘가 왜 이렇게 자랐을까요? 결국엔 그 뒤에 탄수화물 부족이 되겠죠. 수분이 부족하고 잎이 도톰하게 안 됐다. 잎이 제대로 안 두껍잖아요. 비실비실하게 갖고. 잎이 더 두껍고 부드러웠으면 일 잘했겠죠. 그럼 결국에 어디로 가겠습니까? 탄수화물 부족? 그럼 엽록소 부족? 엽록소 부족? 질소 부족. 지금 가서 질소량만 올리면 돼요. 더워지면 앞으로 더 딸 거잖아요.
한 10월까지는 지금 수확할 겁니다. 그 7월까지 따먹으려면 얘를 갖다가 뭘 먹여야 되냐는 요소 더해. 요새 이제 지금 저는 뭐 지금 생식적으로 가니까 이제 항상 영양적으로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택까지 살고 있어. 잎의 함수량을 늘리에 더일이 안 타죠. 아 그러니까 선생님 이걸 그냥 비료를 잡게 되면 못 자라요. 아니 그 영양적으로 나무를 영양적으로 영양생장적으로 어차피 지금 맞춰야 될거 영양생장 뭐예요? 영양생장이냐고. 탄수화물. 더위 이거 전혀 맹탕이네. 아무것도 공부를 안 했으니까 이제 백지. 아 이 백지를 데리고 내가 공부를 시켜. 잎의 함수량은 자 잎의 수분이 많고 두꺼운 게 좋아요 나빠요? 네 좋습니다. 두꺼운 거 뭐 살찐 게 제일 좋죠? 그냥 살을 찍어보자 잎을. 잎에 살을 찍으려고 하면 가리는 탈수가 요거는 생식하고 이동이 빠르고 생식하고 이동이 빠르고 그래서 얇아져요. 잎이 얇아져요. 함수량이 안 나와요. 양분을 갖다 너무 이동 빨라요. 이동을 잘 시킨단 말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동 잘 시키는데 지금 이동을 더 늘리면 어떻게 되면 더 얇아지겠죠. 순간적으로 좋아 보이나 그 다음 날부터 팩팩 나빠져요. 왜 그랬겠습니까? 지난 겨울에 하우스 고추가 비쌌죠. 이렇게 오래 기간 장기가 비싼 적이 없죠. 예. 왜 그랬겠습니까? 농자재에서 30은 많아 보이고 20에 20짜리를 비료를 팔아버려서 그래요. 토양에 지금도 가리가 많은데 가리가 더 억이 된 거죠. 요소만 주면 얘가 살아나가 잘 열어요. 엄청 잘 열겠죠. 그러면 얘는 가리는 고온, 질소는 저온. 왜 저온이 되느냐? 질소는 엽록소를 만들고 질소는 인상가리 이런 애들 붙여가지고 엽록소를 만들어요. 엽록소는 강합성을 해서 뭘 만들어요? 탄수화물 만들죠. 설탕. 여기서 이제 탄수화물 나오죠. 탄수화물은 물을 땡기게 돼 있어요. 왜? 얘네들은 탄수화물 농도만큼 물을 써도 되니까. 이슬을 먹어도 먹고 뿌리에 있는 물도 먹고 탄수화물만 양만큼 잎이 두꺼워지는 거예요. 그럼 살이 찐다는 거죠. 그럼 엽록소는 누가 늘려야 돼요? 질소가 늘려야 돼요. 그 지금 주는 게 인상가리 가는데 거기다가 또 더 주게 되면 꼬록꼬록 더 안 되겠죠. 삐뚤어진 놈은 더 많이 나와 튀기 낙과다 되고 질소량을 늘려야 돼요. 탄수화물은 여기에서 다시 그 수분 함수량 얘가 잎이 얕다는 소리는 함수량이 없다 소리고 함수량이 없는 건 엽록소량이 없다 소리고 햇빛 이리 좋은데 왜 강수를 못해? 그죠? 뿌리가 안 좋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뿌리는 내일 되면 나올 건데 뭔 걱정하고 있어? 잎의 탄수화물은 이동해서 잔뿌리를 만들 건데 뭘 걱정을 해? 밝은 게 택tom소리라고 있어. 설탕 뿌리고 물 뿌리면 뿌리 튀어나오는데 그럼 설탕 뿌리고 더 쉬운 거예요. 요소부터 까이면 되죠. 아 영양제 이런 거 안 해도요. 첫째는 지가 일해야 돼. 네. 지가 일해야 돼. 그 후자로 연면시비고 후자로 정산을 해야 된단 말 아닙니까? 정산을 아니 정산 지하를 하고 있는데 정산을 해야 뭐 지금 뭐 땡겨 올릴 거 아닙니까? 뿌리에서. 정산하도 뭘 줬어야지. 요소를 안 줬는데 질소를 안 줘서 정산을 못 하는 거죠. 왜? 질소를 안 줘서 엽록소를 양이 적어서 강합성을 적게 하는 거고 강합성을 적게 하니까 탄수화물이 적게 만들 뭐 재료가 있어야 만들어버려. 뭐 재료가 없잖아요. 재료가 뭐 원재를 뭐 가져가서 뭐 공장 돌려야 돼. 뭐 공장 돌리려고 하니 질소비를 낮추고 질소 나쁜 놈, 질소 제일 좋은 놈 나쁜 놈 만들어야지 어떻게 되는? 망하자는 짓이지 그거는. 우리 뭐 질산칼슘하고 질산가리하고. 아 그 복잡한 게 그 지금 다 맡아야 되게 저 뒤에 통에 요소 몇 포 까이라니까.
D통 있습니까? A통, B통, C통, D통. C통 끝이에요. C통 예 C통에는 우리 그거야 그거 그 질산 그냥 질산 예. pH 맞추는 질산 넣고 그 질산이 작게 들어가고 있으니까 통 끝이 같이 안 나거든요. 동시에 끝이 같이 나요. 동양제면 A통 B통밖에 안 씁니다. 그 필요가. A통, B통 아예 이게 컨트롤하는 게 좀 애를 일으키가 이시에 적게 들어가더라고. 예 그럴 때도 있습니다. 예. 봐야 되거든요 기계. 아니 합치지. 요 두 놈이 지금 A통, B통 중에서 A통에서 요소를 까이면 되는데 까이면 물 색깔은 안 바뀌는데 여기 반응을 하는가 봐. 센서가 반응을 해서 작게 집어야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머리 따스가 D통에 집어야 아무 이상이 없어. 뭐 그런 건 없습니다. A통이 지금 그 이제 사장님 말대로 요소를 갖다가 한두 포대 더 넣는다는 말 아닙니까? 몇 포대 더. 그 여기에 그 문제를 딱 해보니까 일어나더라고 문제가. 그렇진 않을까요 기계가? 요소는 안에 있는 이제 다른 비료 성분이랑 이렇게 뭐 기량을 일으킨다든지 아마 결과가 그래 나더라고. 어떤 뭐 분자 무조끼리 부딪히든 때문에 결과가 나왔어. 그런 문제가 생기는. 아니 질산 지금 식수염하고 요소하고 같이 섞기도 그게 문제가 일어나나? 그러니까 그거는 안 해봤어. 그건 계산하지 말고 예. 사고가 나니까 하는 말이니까 그건 내 말 들어라 네. 무조건. 그럼 묻지도 따지지 마 그냥 해라 그거는. 안 그러면 본인이 해보든가. 그 D통 하나 따로 D통 저희 또 D통 있으니까 D통이라면 요소를 따로 추가를 갖고. 그렇지. 바로 그 들어가면 D통은 동시에 예. A가 같이 튀게 하면 되죠. 예. AB는 같이 끝이 나니까. 예. A통과 D통 센서를 같이 붙이면 되니까 그 D통 걸. 이제 이해되죠? 예. 그럼 얘가 더위를 타가 입 두께가 작게 된다 그러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안 뚜꾸진다? 요소를 한 번 더 넣으면 되겠죠? 겨울에 2포 까이면 되거든 1톤에. 그럼 4포까지 연다고 해서 그 나빠질 건 없어요. 그때 조금 나빠지면 그때 보고 한 포 줄하면 되고. 요소만 D통이 요소만 그냥 그렇죠. 보고 뭐 한 2통, 3통, 4통 이렇게 조절해 갖고. 지금 2포는 아무 이상 없으니까 3포를 까야 되겠죠. 예. 연면식으로는 뭐 방법이 차 힘든 일 골라 하려고 하네. 왜 무식하게 내한테 돈 보태주려고 그래요? 아니 내한테 돈 보태주면 고맙다 물론 그러지. 아랫줄이 여기는 해도 되는데 파프리카 위에 하면 꼭지에 여기 그 비료가 들어가서 안 돼요. 요놈이 여기에 그 설탕하고 들어가고 오염이 되더라고. 요소야. 아니 설탕이 참 좋은 건데 근데 설탕을 먹이거든요. 그린이나 칼라 쓰면 거기에도 약간 그 이물질이 있어요. 근데 그것 가지고는 큰 문제가 안 돼. 설탕을 쓰니까 여기 그 설탕이 말라 있다가 곰팡이가 까맣게 피더라. 때가 끼더라. 그건 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아랫줄이 여기다가 밑에가 안 쓰잖아요. 여기다가 찐당 차버리면 돼. 흰가루 같은 것도 그렇고. 자, 흰걸 잡히고. 연면 시비 할 때도 열매 밑으로만. 그렇지, 여기만. 그럼 요소를 연면식이 요소는 많이 늘릴 필요는 없고 설탕하고 이렇게 D통에 안 넣고 아니 그건 뒤통 하고 아랫줄이 이것도 써먹어야 여기 바로 일을 시켜야지. 예. 일을 시켜야지. 일을 시키는 방법이 결국에는 잎이 일을 하는 거는 하나의 규칙이 있죠. 뭐가 있어야 돼? 탄수화물이 있어야 되냐. 그죠? 탄수화물은 햇빛이 작아도 하려고 그러면 염록소량이 많아야 되고 염록소량이 많으면 그 전에 앞에 질소를 많이 갖고 있어야 돼요. 그죠? 그 질소량을 가지고 있어야 다른 걸 합해가 먹을 건데 질소량은 문제된 거죠. 그 1년에 팽당 몇 킬로 나옵니까? 계산을 바빠가고 그런 계산을 못합니다. 아니 매년 뭐 기준치 50kg, 60kg, 70kg, 80kg, 90kg, 100kg, 110, 120, 130. 아, 이 물량이야. 네. 동계산만 하지 그냥 뭐 많이 할 때는 한 10억 예. 매출이야 60 평. 예. 동계산만 하지 굳이 뭐 저도 이래. 10억이면 팽당 한 7만 원 되나? 17, 8만 원밖에 안 되네. 예, 많이 지금 잘했을 때. 못하면 뭐 한 15만 원, 뭐 15만 원 안쪽가 있는 거. 예. 예. 그때 잘했을 때는 몇 년씩 한 10억 정도까지. 지금 이제 애나 뭐 이랬더니 가격 떨어지가 그 팽당 지금 올해 같은 거는 가격이 시세가 좋아서 이제 아무래도 잘지 나무가 가했으면 10억 갚아놔야지. 근데 본인은 지금 못했다 소리 했다 소리. 아니 그 저희는 아직 파종이 잘 우리 한국 우리나라에서 꼴동 아닙니까? 예. 9월 1일이고 보통 늦어도 8월 중순에는 파종이 끝 해야 되는데
뭐 사정에서 9월 1일 했으니까 한 10월 말까지 수확할 거거든요. 예. 근데 그때까지 한번 봐야지. 제대로. 예. 예. 그래서 지금 이 나무를 살리가 더 따먹는 방법, 그죠? 활성화 시키는 게 고온기로 가잖아요. 예. 고온기로 가면 잎이 뚫고 살이찌가 펴져야 되는, 이게 얇아요. 얇아. 그 이제 이게 잎이 보면 인산, 가리, 칼슘, 그 다음에 마그네슘, 이렇게 봤을 때 얘들이 인산은 진청색이 나오긴 해요. 진청색. 근데 얘가 진청색이 나왔다 해서 얘가 이를 두꺼워지냐, 그렇지 않아요. 그럼 가리는 노란색으로 나와요. 고온 열상이 잘 일어나요. 칼슘은 약간 딱딱해져요. 경화의 역할이에요. 단단해져요. 예. 예. 잎도 그렇고 열매도 그렇고. 예, 마그네슘도 약간 경화가 돼요. 결국 얘들 돌가루라는 거죠. 돌가루. 칼슘을 많이 치면은 잎이 경화가 자주 치면은 열매도 그러면 그렇고. 근데 그 잎도 그렇고. 규산 같은 거는 액상 쳐보면 구도가 비를 안 해요. 앞바닥에 멈춰 있어요. 규산이요. 예, 그렇죠. 칼슘을 왜 썼나요? 그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칼슘하고 붕소 들은 거 예, 꽃몽오리 질 때 예, 세포 이제 그때 이제 세포 개수가 정해진다더라고요. 핵도 안 차려요. 꽃몽오리 질 때 그때부터 이파리만 두꺼우면 되지 무슨 놈일까? 그것도 아니 양에게 다 들어있는데 무슨 놈 또 지금 옛날에는 칼슘 부족, 그 다음에 마그네슘, 요새 나온 게 뭐 붕소. 아니 양액을 왜 맞춰놓고 쓰고 있어? 이제 그 유튜브에도 딱 나옵니다. 참 백단이라 웃자란 말인데 저 영양제 회사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요. 팔아먹으려고 칼슘하고 붕소에다가 칼슘을 해갖고 많이 넣는다니까. 칼슘. 팔아먹으려고 돈 벌어먹으려고 입을 여는 순간에 돈 벌어먹으려고. 국가의 발전이 아니고 농가의 발전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내부터 밥 벌어먹으려고. 칼슘 결핍 그거 다 뻥이야. 아니 양의 배기에 칼슘은 그렇게 좋아했는데 뭐 칼슘 부족이야. 입 두께가 얇아서 대사작용이 원활치 않아 일어난 일이지. 그러면 결국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결국은 질소. 뭐 포도밭에는 오늘 하루 종일 오전에 강의가 요소 부족을 하다 왔는데 요소 부족을 하다 왔는데 무슨 뭐 이런 그 잎을 보고 진단할 때 자 요거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돼. 여기 잎이 실줄이 여기 노란 보이죠? 네. 가리가다. 그래서 제가 가리 많이 넣습니다 지금. 마가자 지시지. 가리 한 1톤에 예, 한 60에서 한 70kg 많이 넣습니다 지금. 지 정량에서 끝. 그까지 안 넣거든. 안 넣는데 가리가 지금은 제 생각에는 작물이 이 옷은 좀 이제 좀 이건 또 앞에 작물이라서 좀 그렇고 보통 이것보다 많이 크거든요 작물은. 예. 그런데 지금은 날씨가 덥고 밑에서 땡기 올리려니까 빨리 땡기 올리라고 가리를 또 많이 주고 열매를 좀 빨리 키운다 아닙니까 가리가. 뒷감당 누가 하고? 열매를 이제 이게 뒷감당 누가 하고 뿌리 주는 건 누가 안 나가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 이제 이제 농가 입장에서는 일단 뭐 열매 많이. 뭐 한번 따면 그 다음날 내려가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냐고. 많이 따무시고 뭐 빨리 질소량만 늘리면 될 일은 무슨 엉뚱한 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햇빛 좋을 때. 그러니까 오늘 하루 종일 빼앗갈 거는 예. 질소 주자 아까는 빼앗을 게 없어요. 저도 좋아합니다 질소는. 근데 왜 엉뚱한 이때까지 너무 많이 빼앗어? 엉뚱한 이만큼 내려가 버렸어. 다시 이어서 요리 가야 돼. 나무도 좋게 하고 싶고 열매도 좀 빨리 키우고 싶고. 그치? 그거는 이제 지금 이야기하는 게 결국엔 여기 다 칠판 있잖아요. 잎이 두꺼우려고 하면 엽록소량이면 색이 진해야 되고 광합성을 해야 되고 탄수화물 만들어서 함선에 넣어야 돼. 이게 다거든요. 요것밖에 없어요. 요 간단한 거. 근데 요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다음 놈이 잎주가 이렇게 나와요. 그럼 잎이 둥글게 나오는 저 위에 둥글게 나오는 쟤들은 모무가지 그 부실해갖고 일어난 거. 하엽이거는 얇아가 자꾸 흰가루 나고 이래 꼬실꼬실 죽잖아 이거야. 꼬실꼬실 죽는 거 안으로 옵니다 이게. 살이 지금 뒤로까지 이렇게.
실제로 이 나무는 이래 엄청 좋았는데 그 나무를 딱 끊어가지고 보면은 이 수확량이 좀 많거든요. 예. 이 나무가 또 그런지 모르겠는데 근데 엄청나 또 나무가 저희 또한 나무에 세 가지니까 가지가 아니 세 가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잎 상태로 보면 그래 일을 많이 한 나무가 아니라는 거지. 잎의 사이즈가 밑에는 이만한데 왜 위가 쪼매네? 이 반도 안 돼. 이게 잘못돼. 얘는 이만한데 왜 위는 쪼매는 거 이거 3분의 1도 안 되는 거 달고 다녀. 나무가 이제 물론 위로 가면 에너지가 부족해서 그런 경우는 있는데 아래 잎보다 두께가 안 맞다는 두께가. 그 하우스 고추 같은 경우는 꽃핀자 잎이 줄기하고 합해서 13cm. 수박은 꽃핀자 잎이 50cm. 그럼 10kg. 40cm는 8kg. 30cm 6kg. 뭐 간단하죠? 그 학포 건너가가지고 제가 회장님하고 100평당 수박밭에 요소 5kg씩 주니까 벌떡 깨어나잖아요. 하우스 굴통당 한 굴통에 약 필요 10kg 필요 있는 거죠. 한 굴통 10kg 못 뿌렸지 가져가서. 저는 좋아합니다. 그 일주일 만에 10kg씩 두고 딱 뿌려니까 대가리가 수박 달고도 딱 들어. 그러면 지효소를 채우기 위해서 요소를 넣는 게 아니고 지산가리라든지 이걸 또 가리 따로 가잖아요. 이게 그 비율을 올려서 이렇게 저희 이제 이래 우리 아니 그걸 보면 예. 이게 지금 우리가 그 구성을 잘못하면 완전한 질소가 필요하거든요. 예. 어느 놈이 다 붙어 있어 있는 문제는 질산가리도 그렇고 질산 아모늄. 추가로 7만 톤을 좀 더 한다. 완전한 질소는 질산 아모늄이에요. 요소 같은 건 질산 아모늄이에요. 질산 아모늄. 그렇죠. 그 잘 안 쓴다 이거. 질산 아모늄은 그 써야지. 조금밖에 안 쓰거든요. 쓸 때는 예, 그걸 늘리면 되죠. 사수염 쓰고 요소 대신 재산 암모늄 비율을 높여서 그럼 사수염에 계산을 해서 재산 암모늄을 집어넣어서 그치. 식수염형하게 만든다. 질산 아모늄 늘리면 되죠. 질산 아모늄 진짜 요만큼 넣습니다. 얼마 몇 들어가? 몇 프로 들어가? 한 5% 들어가나? 올해는 재산 암모늄을 안 아, 썼어. 나도 안 쓰지. 아예 안 쓰거든요. 작년까지 썼는데 농가들이 보통 이래 우리가 보통 사수염 쓸 때는 이제 거기 질산 아모늄을 좀 쓰고 사수가 수입이 안 됐어요. 예? 사수가 수입이 안 돼서 암모늄을 더 안 썼지. 못 썼지. 질산 아모늄 못 구해서. 네, 사수를 써야 저희가 암모늄으로 대체해서 식수염화 해서 계획 처방이 들어가는데. 질산 아모늄요. 네. 예. 잘 안 씁니다. 질산 아모늄. 저 요소 사태 때문에 적게 들었는 거야. 아니 질산 칼슘 사수염 자체가 안 들었어요. 수입이 안 돼. 중국에서 이제 생산이 수입이 안 되는 형태로. 십수염하고 안 맞아서 그래요. 네, 식수염에는 어차피 십수염은 아모늄이 이렇게 들어있지 않습니까? 암모늄을 십수염 쓸 때는 암모늄을 안 씁니다. 그 사수 쓸 때만 암모늄을 조금만 넣고. 그렇지. 식수염에 암모늄이 들어있으니까 재산 암모늄. 근데 질산 칼슘 질산이나 사수염이나 그거나 질산 똑같이 들어있어요. 네. 근데 여기에 질소량을 늘려야 되는 소리거든요. 늘리려면 예. 요소밖에 없네. 오리지널 질소지라. 그런데 얘가 또 중성이 돼가 안 나타나요. 그래도 효과는 여기서 또 결합해서 또 질산제로 바뀌겠죠. 아모네트도 먹으니까. 암모니터가 좀 빠르니까 예, 아모네트를 또 먹고 또 질산제로 바뀌잖아요. 그 이상이 없더라고. 질 상태가 많아지면 또 집적으로 또 넘어갈 수. 뭐 염료입자. 염려질주는 질소가 일어나는 게 거의 대다수 인산가리도 일어나요. 생각이가. 예. 우리가 이 식물이 비빔밥을 먹는다. 그죠? 네. 여기서 뚝 잘라가지고 요 밥은 질소. 뚝 잘라가지고 나물은 인산, 가리, 칼슘, 마그네슘. 그 다음에 미량 요소는 양념. 미량이 쬐끄만 걸 뭐 따지고 있어요. 중소를 연면식하고 힘들게 뒤지게 고생하고 있어.
미량 요소는 양념에 불과하기 때문에 양념 이거는 우리가 다 맞춰놨기 때문에 거기 있는데 흡수를 못했다는 건 입 두께가 얇아서 입 두께가 얇다는 강압성을 적게 해서 탄수화물 적다는 거예요. 질소가 적어서 염록소 적고 염록소 적어서 강압성을 적게 하고 강압성을 적게 해서 탄수화물 적게 만들었고 탄수화물 적으니까 함수량이 낮았다. 배지 물이 없었어요? 물이 있는데 60 채입을했는데 그죠? 흘러나갈 정도 물이 있는데 왜 잎이 안 두꺼워져? 백이 흘러나가고 있는데 물을 안 먹어. 말도 안 되잖아요. 백이 나가고 있는데 돈을 벌어주려고 멍청아 있어. 그럼 얘가 왜 안 하는지 파악만 하면 되죠. 살이 찌고 펴지면 돼. 통통한 살이 찌가. 뭐 살만 찌면 돼. 우리가 이파리 가서 그 하우스 가서 뭐 봅니까? 이파리 통통하면 이야 됐다. 돈 벌더니 돈 나오겠네. 그럼 따보면 많이 나와. 왜? 여기 함수량이 많으면 전체 함수량이 많아요. 그죠? 식물체에 어디 뭘 에너지를 중점으로 해가 있나요? 구성이 결국에 탄수화물이죠. 얘의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얘. 에너지원. 그죠? 얘 중심으로 에너지 구성이 되어 있는데 뭐 어떤 걸 가져가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에 씨가 심었을 때 흡수 시간이 많으니까 잘 때 가을로 가면 흡수 시간이 짧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 시간이 올라가야 되잖아. 여기 그죠? 잘량시 올라갔잖아요. 여름에는 1.8에서 가을에서 2.1, 겨울 2.7까지 갔는데 2.7을 택도 아닌 걸 잡기 주고 그렇지. 겨울 빼고는 그냥 한 2.0 정도로 맞춰도 되겠네요. 아니 여름에 1.8이지. 앞으로 가면 흡수 시간 양이 많으니까. 비가 사러 오면 그것도 올려도 돼. 조금 올리면 돼. 그럼 공급을 갖다가 여름 요새 아니 백이 많이 나가는 걸 자랑할 필요는 없어. 백말 그러니까 여름에 이제 1.8만 줘야 되니까 그럼 공급을 최소한 2.0을 주보고 이제 조절을 해야 되겠네요. 2.5를 주보고 2.0에서 3.0까지. 아니 여기 수치를 보라고. 요 수치가 우리가 약 0.8에서 1점 몇까지 없어져요. 겨울에 3.7을 줬을 때 약 2.5의 잔량시가 나와요. 그러면 3.3을 줬을 때 얼마냐면 약 2.2 정도, 2.2 정도. 이게 정확치는 않습니다. 이게 편차가 조금 있기 때문에 3.3을 줘서 3.7을 올리거든. 그러면 이게 올라간다고 해서 이게 동시에 다 올라가진 않거든. 여기에 그러면 4가 올라갔는데 여기가 올라간 게 4가 안 올라갔죠. 그죠? 여기 4가 여기보다 여기 4가 올라갔으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 4가 올라가니 그렇지 않거든요. 흡수량이 많아 늘어났잖아요. 근데 지금 이래 지금 우리가 겨울에 5.5를 줬다면 넘쳐요. 계산상. 그죠? 저도 한 5.0까지는 그냥 갚아놨으니까. 자 여기서 5.0을 줬다. 그러면 순간적으로 흐린 날이나 비 온 날 괜찮아요. 눈 오고 비 올 때. 자 5.0의 이 시를 공급했다. 잔량시가 얼마일까요? 그죠? 그런데 잔량시가 높아도 괜찮아요. 5.0을 줘도. 왜? 생장 때문에 적게 먹었기 때문에. 흡수 시간이 짧았기 때문에. 몸체 내에 들어간 거는 적다는 거죠. 진하게 먹었단 말 아닙니까? 먹었으니까 잘 먹지도 아니 못하겠네. 짧게 먹었다. 짧은 시간 먹었다. 하루 종일 소비 시간은 같았는데 짧게밖에 먹었다. 왜 그냥 광량이 작아서 대사량을 적겠다는 거죠. 그 기공은 정발을 적겠다는 거예요. 햇빛이 저게 부족해서.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4.0을 줬을 때 잔량의 시가 얼마냐는 거예요. 그런데 횟수를 따지지 않잖아요. 남아있는 잔량에 비례하니까. 여기 우리가 3.7을 줬을 때 잔량의 시가 2.5 정도 되니까 고추 양의 재배 이 정도까지 올리가 주거든요. 요소 두포였고. 아니 요소는 기본적으로 이제 요소는 넣으면 어차피 전도도가 올라가니까. 이씨 오는 건 없어요 별로. 안 올라갑니다. 왜 안 올라가냐면 또 알 수도 없는 게 먹은 양하고 계산이 복잡해요 이게. 요소 빼고 또 해봐야 돼. 요소 옆에 해봐야 되잖아. 그게는 안 되는 거지 이게 쉽게. 이렇든 저렇든 근데 요소를 주면 이 모양하고 딱 맞아지니까. 요소는 어차피
일단은 뭐 예, 밥을 많이 미갖고 잎을 갖다 두껍게 만들기 위한 그거 아닙니까? 처방 아닙니까 요소는 그렇죠. 항상. 예. 그 비빔밥에 밥을 빼놓고 나물 갖고 양념을 어찌 해보겠다. 나물 쬐끄만 그 말도 하지 마. 복잡하게. 그냥 물다. 그게 사람도 살이 찔려면은 밥을 많이 먹는다 이 말 아닙니까? 예, 탄수화물. 탄수화물 개도 그렇고 뭐 살찌려면은 예. 근데 식물은 햇볕으로 탄수화물을 많이 만들려고 키를 키우는데 이식값이 낮으면 키가 커요. 우리 고추 심어놓고 키가 크면 아유 비료 많아도 비료 많은 게 지나면 작아서 그렇지. 물은 비료가 연해서 그렇다는 아닙니까? 비료가 농도가 연해서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얘 식물은 얘가 지금 마늘이 키가 쭉쭉 늘어지고 있죠. 아니 쏙잎이 길어져요. 여기 길어져요. 얘가 길어지고 있죠. 예. 원래는 짧아요. 그죠? 원래는 짧죠. 지금 햇볕 안 보고 물도 안 먹고 길어져요. 아니 영양을 아껴야지. 왜 길어지는? 길어지는 주 원인은 그 광합성을 해서 햇빛 만들려고 본성을 길어뜨려. 비료가 작으면 무조건 길어져요. 늘어뜨려. 제가 예. 해를 많이 보려고 지금 그렇죠. 막 늘리는 그렇죠. 거네. 어, 자체적으로. 얘들은 지금 6월 23일에 가왔나? 이 가는 것도 이렇게 느려지죠. 그래? 얘 본성이에요. 햇빛이 부족하면 무조건 늘어져. 그럼 얘가 마디가 짧잖아요. 비료 작게 줘서 짧아요. 비료 너무 적게 주는 게 짧아요. 그 표를 한번 보면, 자 그래프랑 물량이 작았어요. 비료는 진짜 많이 줘. 이 씨는 진짜 세게 줄 거지. 이 씨는 많이 줬는데 이제 그때 좀 뭐 물량이 좀 작았겠지. 그럼 이제 작물이 좀 많이 먹었던지. 이 마디 절간을 보면 요 절간이 여기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거든요. 절간이 지금 잎의 면적을 더 줄여야 되거든요. 잎은 작고 두껍게. 그러면 이게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게 여기에서 식물이 성장을 이 방향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비료를 늘리고, 그 다음에 날짜에 성장하고, 꼭지점이 생기죠. 여기 키에 여기 이식감, 여기 키에 여기 이식감, 여기 키와. 그럼 세 가지의 꼭지점이 나오죠. 식물이 컸을 때 비료량은 어떻게 작죠? 정상적인 마디에서는 비료량이 이렇게 나와요. 그 여름에 이식값이 식물이 안 자라고 어긋날 때 키가 작게 크고 노지 고추 0.5의 이식값이. 겨울에는 얼마? 0.8이에요. 여름에 웃자랄 때는 이 0.8에서 1.0이에요. 겨울에 웃자랄 때는 1.5예요. 여름에는 제일 좋은 시점이 1.8이고 겨울에 제일 좋은 2.7이에요. 그럼 요거는 겨울이고 요거는 여름이죠. 그럼 요 이식값이 대입하면 맞는 거예요. 요 이식값이 대입하면 1.8이 나오죠. 그 둥글게 원을 그리게 개발해놨어요. 사계절 이식값을. 그럼 요런 기준값을 재배해야 되는데 양행이다 컨설팅이다 와가지고 우리 많이 지도를 해주죠. 근데 그걸로 지금 매뉴얼이 나와야 돼요. 잎의 크기는 몇 cm, 잎은 각도는 얼마, 두께는 얼마, 잎알에 그냥 따가 무게 자르고 무게는 얼마 이래 돼야 되거든요. 그럼 몇 마디 달 수 있고, 그 착과량 몇 마디에 두 칸 비고 또 몇 마디 이 규칙이 나와야 돼. 매년 매뉴얼이. 그러면 꽃핀 날짜부터 수확 날짜까지 또 나와야 되고, 그럼 꽃핀 날짜부터 수확 날짜가 늘어지는 것 같으면 여기 영향이 작아서 그래. 시간이 많이 간 거지. 꽃핀 날짜보다 수확 시기가 땡기는 것 같은데 대사량이 빨라져서 그렇거든요. 잎이 두꺼우면 빨라져요. 잎이 얇으면 늘어져요. 그래 늘어지려고 하면 겨울에는 양을 적정량이 2.7이 잔량이 돼야 되고 여름엔 1.8이 돼야 돼. 그 파프리카 재배하면서
이 정도 실력이 안 되나요? 그 그래 실력되는 사람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대한민국 기준값을 만들어 가지고 그 메뉴를 만들어 놨거든요. 처음 듣는데 그래 이야기하시는 거. 저희도 되고 저희도 저 마이스터 되고 한 2년 갔다 왔습니다. 저도 4기생, 5기생이네요. 생산 때. 그 단기도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선생님도. 이런 이론과 실전과 두 개가 맞은 이론이 나와야 되거든요. 현장의 이론이 정확하게 개발되어야 되는데 현장 이론이 개발 안 돼 있기 때문에 계속 실수라는 거죠. 다른 집보다 네가 농사 잘 지었네. 그 말은 밸런스를 잘 맞췄는데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나쁘다. 엽록소량이 적은 거는 질소가 부족하다. 그 대사정이 느리다. 힘줄이 너무 뽀얗다. 대사정이 느리고 성장하고 있다. 그러면 가리 양을 늘려가지고 힘줄을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고. 항상 여기 보니까 작물을 보고 뭐 온도라든지 뭐 비료라든지 이걸 조정해야 되는데 거기서 너무 거창하게 가면 답이 없어요. 네. 왜 그러냐면 계절의 이식값 크게 가야 돼. 계절의 이식 값을 가야 돼. 기본은 잡아놨고 기본은 저 바탕을 하고 이제 나무가 이쪽 변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 그거는 흐린 날, 적게 먹는 날 그거만 잡으면 돼. 그날 많이 사용하니까 성장하거든요. 적게 먹는 날은 특히 겨울에 광량이 짧고 흐리고 적게 먹는 날 그래도 한 번 내지 두 번은 주거든요. 그때는 잔량 이식값을 맞춰야 돼. 더 높이 줘야 돼. 네, 그럴 때는 그럼 뭐 그 작게 먹으니까 이식값 더 높이 줘야 되는데 그럼 더 높여 또 여기 잎에서 장애가 없나를 봐야 되거든. 성장 때문에 위에 잎이 항시 두껍고 길어야 돼. 조금 높인데도 둥그러지면 문제는 이식가 낮다. 착과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몇 마디씩 건너뛰고 있다는 게 이죠. 둥글지면은 제가 양분이 부족하다 이 말이네요. 양분이. 그렇죠. 예. 잎이 크기 시작하면 무조건 비료 얇아지고 둥그러지고 마디가 늘어지면 전부 비료 부족이에요. 근데 계속 이렇게 왔다면 이거는 전체적으로 이때까지 빼실빼실하게 컸다. 비료를 적게 먹고 컸다는 결론이거든요. 요 이식값보다 낮았다는 게 자연시가. 비료 저렇거든요. 비료는 내가 동생한테도 얘기했거든. 우리 한 4.5, 4.5, 5.0까지는 그냥 요새는 그리 못 주지. 뭐 나무가 이제 예. 한 9시쯤 됐으면 처지더라고 나무가 계속 이제 뿌리가 물을 못 땡기니까 이렇게 되거든. 그 전에는 괜찮아요. 질소가 부족해서 물을 못 땡긴 게 아니고 여기에서 이 부분이거든요. 가리가 많아서 가리가 많아서 생식과 이동이 많아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질소 부족에서 일어난 거죠. 얘가 잎이 진한 색이 하나도 없어요. 노리끼리 한 거지. 해도 좀 많이 못 빼줍니다. 어제는 아예 이래 처지니까 계속 아니 일 시켜야 되면 일을 안 시키고 뭘 요소 줘고 일을 시켜야지. 요소는 보통 이래 우리 저희 이렇게 재배할 때는 요소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요소 어제 요소 없습니다. 요소는 올 아니 돈을 벌려까 뭐를 줘가 뭐 돈을 벌어야지 뭐 돈 안 버는 거면 건건부가 약하니까 정산을 많이 해버리면 햇빛을 많이 버리면 얘가 아니 근건부가 약한 게 문제가 아랫도리에다 설탕을 먹이든지 설탕을 먹이면 함수량이 땡기잖아. 무슨 근건을 따지고 있어. 근건은 굶어서 일어난 일이고 이때까지 가르쳐 또 원점을 가고 있어. 설탕이야. 서른 돋지 원점 알아. 설탕 계속 원점으로 돌아가고 있어. 아랫도리에다가 설탕을 쫙 덩이면 눈치껏 생각하면 되지. 밑에 좀 많이 줘도 되겠네 설탕을. 300g 20리터 300. 와 너무 진한 끈적끈적 안 합니다. 괜찮아. 찐득거리는 거 돼. 그뭐 진딧물 넣고 뭐 더 좋아지지. 응애하고 다 뒤지겠지. 미원은 예? 왜 또 갑자기 거리가? 상태 안 좋기로. 미원은 어떤가? 그다음에 열매 없는데 미원은 좀 어차피 진하게 넣어도 아미노산. 상관없지. 그 나쁜 건 아닌데 이게 이제 신선한 또 영상. 한 가지만 편중되면 또 다른 방향이 바뀌어요. 네네. 네, 그래서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대산 농협에 가면 골드그린 칼라 팔아요. 우리 골드- 집에서 팔고. 설탕입니까? 우리 집에서 쓰는 영양제 골드그린 골드 칼라 두 종류가 있어요. 여기 책에 보면 설탕인가? 당 어차피 당 화병인데 지금 당을 예, 좀 넣어야겠다. 대산농협에서 이게 팔리거든요. 저희가 대산농협에서도 여기만큼 파프리카 없는 이 면적을 이용해서 힘을 길러야 써야 돼요. 그 여기 때 병이 드니까 우리 또 농약도 뿌리고 집다 하는데 결국에는
흰가루 치료를 제일 잘하는 게 설탕이란 말이에요. 120g부터 설탕이 치료를 해요. 물 이게 당성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요. 그는 무슨 게 치즈면 바로 죽어버려. 그게 이제 그게 죽는 이유가 당성분 때문에. 세포가 완성이 되고 당 때문에 죽어버려. 그치 어차피 흰가루는 침을 발라도 죽는 거 아닙니까? 당 때문에 죽어. 당 때문에 죽고 세포는 완성되고 다시는 못 달라붙어. 오이밭에 기호의 문제는 괜찮아요. 그 곰팡이 피가 또 없어져 금방. 까만 곰팡이 핀다고 그랬잖아요. 설탕이. 그거는 또 그게 안 해야 돼. 까만 곰팡이가 피도 잿빛하고 무관한 그거는 식물 해를 안 줘. 또. 이제 그 가마를 다 치고 세척을 하면 안 됩니까? 세척제가 있으니까 보통. 있어도 나쁜 건 아닌데 뭘 세척을 또 해. 아니, 설탕은 꼭지에는 세척이 안 돼. 아무리 해도 안 돼. 안 되더라고. 그러면 같은 당성분인데 뭐 신화당이라든지 다른 그걸 이렇게 하면 신화당은 탄수화물 아니에요. 아니에요. 뭐 꼬라지에 삭가리 사면 안 돼. 다 없어. 다니는 다니까. 스테비아 샀고 뭐 고라쁜 이야기 자꾸 들고 오면 안 돼. 다 없어. 입에 느낀다고 탄수화물이 아니에요. 그죠? 볏짚도 탄수화물, 옥수수 때도 탄수화물, 벼껍질 왕겨도 탄수화물이에요. 분해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달라서 그렇지. 그죠? 왕겨 준다고 해서 탄수화물 먹었다고 이게 크겠어요? 설탕은 되지만. 물 500리터에 우리 골드 그린 1.5리터 그 설탕 3kg 3kg 정도 세요. 3kg 정도 줍니다. 그게 여기 1.5에서 한 3kg 정도 그 이상 줘도 나쁜 건 아닌데 1.5kg에서 1.5kg에서 3kg까지 좀 돼요. 이거 조절을 할 수 있거든요. 설탕은 고온에도 좋고 저온에도 좋아요. 마늘 겨울에 얼어 죽는 놈을 갖다 설탕 치면 안 얼어 죽어요. 보통 그 양파 좀 때도 안 얼어, 추대도 안 얼어요. 해조 추출물 많이 치는데 그럴 때는. 그 또 왜 글로 가? 옛날에 안 하던 거 막 그냥 사기 해먹는데 또 가다 이리 가고 이 3,000불 자꾸 가지 말라고. 좋은 게 있으면 냄비에다 끓여보세요. 얼마 남는지. 그거 내가 돈 주고 산 거라. 저도 말통에 차 싣고 팔아먹거든요. 똑같은 짓 하는 놈은 몰라도 말을 해가지고 제 꼬시가 팔아먹으려 그래요. 그죠? 근데 동네 할아버지들은 팔아먹을 게 없으니까 우리 파프리카 어쨌든 이렇게 하면 한마디도 안 해. 내 파프리카 뭘 팔아먹을 사람만 이야기해요. 그죠? 지나가는 사람한테 막 다 물어봐고 파프리카 오늘 농사 이런데 어찌 하면 되겠습니까? 모르겠다 이 사람한테. 근데 뭘 팔아먹고 싶은 사람은 저도 입을 열어버려. 붕상이 좋니 뭐가 좋니 극하거든요. 뭐니 해도 제일 좋은 거는 질소, 요소는 저온으로 바뀐다. 저온으로 바뀐다고. 저온. 이들이 왜 또 몰라? 아니 왜 저온으로 바뀐지. 저온이 바뀌는 게 엽록소량이 늘어나고 엽록소는 탄수화물을 만들고 탄수화물은 수분을 땡겨버려. 탄수화물 양분 수분을 늘려버려. 물이 많은데 아무리 더워봐도 아무 이상 없지. 지상부에 물이 많은데 아무리 더워도 이상이 없어. 지금 왜 잎을 덮고 엉뚱한 짓 하고 있어? 아니 햇볕 좋을 때 일을 더 시켜야지. 저 일 못한다 미쳐 지금. 아니 질소를 안 줘서 일어난 일을 뭐 또 거꾸로 하고 있어. 질소를 안 줘서 엽록소량이 작아서 강압성을 못해서 탄수화물 못 만들어서 잎에 함수량이 낮아서 시든다. 이 대사면 파프리카 진짜 문제가 많네. 딴 데는 다 똑같습니다. 딴 데도 우리 저희보다 더 못합니다. 몸속에 그러면 질소하고 질소의 농도를 그게 풀을 지금 이제 얘를 살려내는 방법은 요 밑에다가 영양을 짠뜩 미가지고 얘를 살을 찌워야 돼. 다 그냥 살을 쪄서 잔뿌리를 발달시켜서 질소를 가져가서 강압성을 해서 탄수화물 만들게 해야 되겠죠. 다 그냥 다 치도 되겠네. 여기까지 다. 아니 요 설탕 때문에 열매 오염 되는 열매 꼭지 포근자 있잖아요. 여기 오염 네. 여기
여기 폭 들어가면 그 설탕이 거기가 곰팡이 피나. 까맣게 돼. 까만 때가 앉아버려. 안 돼. 밑에만 해야 돼. 밑에만 해도 충분하대. 요 밑에 면적이 이제 어부 늘어났잖아요. 요거만 충분해. 열매를 수확을 하고 열매가 없을 때는 전체적으로 다 해봐도 꽃이 있을 때는 해봐도 상관없겠네. 꽃이 있을 때는. 거기 여기 볼록한 데 괜찮아. 과뱅에 생긴 아니 볼록한 데 간 괜찮아. 여기 쏙 들어가면 안 돼. 근데 그게 열매가 없다 소리 하면 이거 농사 망한 거야. 줄기로 붙어 있어야지. 무슨 놈 중간에 없다고 딱 하면 그건 망한 짓이지. 아니 근데 한번 따내고 나면 뭐또 그 작게 져서 굶어서 안 되는 거지. 작게 져서 굶어가지고 여기 이식가 기온이 낮아가지고 잔량시가 낮아가지고 열었다가 안 열었다는 거예요. 그지? 잔량시가 낮아가지고 열었다가 안 열었다니. 여기. 우짜르질 안 했고 그것보다 밑에라면 잔량시가 부족하다는 거지. 결국은. 에너지지. 세를 받아가 지가 에너지가 없으니까 이제 열매를 못 먹겠지. 응? 방울치. 해를 받아가가 아니고 주 먹이 체제가 밥이 없다. 질소가 없어서 일어납니다. 이 시도 낮 아프거든. 내 봄 돼가지고. 네, 낮수지. 한 2.5. 낮추고 가리는 또 더 먹이고. 가리도 많이 줘. 가리는 비싸서 또 많이 안 줍니다. 보통. 저기 수동적 흡수를 능동적 흡수를 많이 만듭니다 옛날에. 그래서 이제 이제 얘가 삼탑이 잎이 일을 하려면 뿌리가 일을 하려면 탄수화물이 있어야 돼. 그럼 여기에 있는 잎에 탄수화물이 뿌리를 이동해야만이 일을 할 수 있어. 그 뿌리가 왜 죽었냐? 굶어서 죽었다. 그럼 저 그렇지면은 뿌리에다가 바로 설탕 주면 어떻습니까? 또 택도 안 쳐나고 있어. 농사 망치려 있어. 미생물 발생해가 내한테되면 이어지는 거 질소 그놈이 다 먹고 가품을 잘라고. 큰일 나. 배지에다가 EM을 뭐 미생물을 주고 그래 버리면 질소도 못 빼지. 뭐 다 못 채우고 난제되면 인상가리만 잘 때 나가면 농사 망쳐버려. 이파리 급격히 해야 되잖아. 예, 그래서 이해는 받을 그건 절대 하면 안 돼. 그러니까 그걸 넣으면 그런 형태가 된다. 잎이 노랗게 갑자기 팡 얇아져 버려. 걔들도 질소가 필요하다. 예. 그건 절대 주면 안 돼. 포도에도 주는 그런 함부로 주지 말아야 돼. 그래서 요거를 2번 주고, 이해해. 예, 2회. 예.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같은 방법으로 칼라로 넣으면 같은 방법 1회 주는데 살포 기간은 7 내지 한 10일 7일 정도 돼야 잎에 있는 거 다 먹어요. 물을 뿌리면 더 빨리 먹겠지. 예. 지금 상태라면 얘들은 그것보다 조금 더 빨리 줘도 돼. 입속에 없으니까 텅 비었거든. 그 일주일에 한 번씩 3주 동안 주란 말입니까? 그렇죠. 로테이션. 이제 작물이 좀 그 될 때까지는. 예, 이 힘이 살아나면 더 느리게 줄 때. 얘가 힘이 살아나면 이게 의존도를 좀 낮추면 돼요. 연면식이 전부 될 수는 없거든요. 이래 이건 이제 지금 연면 아닙니까? 예, 전부가 될 수는 없다. 이러면 비용도 많이 안 드는데 이러면은. 안 들어요. 돈이 들면 안 돼요. 농가에서 돈을 벌어야 되지. 딴 영양제 팔아먹는 사람이나 영양제 공에 돈을 벌으면 안 돼. 그 주가 농업 생산 농가거든. 1차. 농가가 잘 살고 그 다음에 조금씩 얻어먹어야 되는데 그 농자재가 돈을 떼들보면 안 돼. 큰일 나. 그건 나쁜 짓이야. 이것은 우리가 한도 안 쓰. 원래는 이게 작물이 자기 면역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맞춰주면 이런 거 연매적인 질환을 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죠? 안 해도 잘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네덜란드에 가면 약을 많이 칠 수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건 바다보다 낫죠. 좀 섭이 많잖아요. 그럼 최초의 섭이 많은 흰가루 잘 안 하겠죠. 열매가 어느 정도 좀 이래 좀 크고 이러면은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다 아닙니까? 작물들도 요만할 때보다는 조금 크면은 뭐 보통 같다 이거 에너지가 원체 많이 필요하다 아닙니까? 예. 작화 부하가 높아졌을 때 그때 보통 그때 이제 힘 받치니까 뭐 나무도 안 크고 지가 에너지가 모든 에너지가 그쪽으로 많이 빠지니까 열매 쪽으로 또 원점으로 가고 있어요. 뿌려 계절의 이 시간만 맞추면 거의 다 맞아지는데 그걸 뭘 또 뚱뚱한 데로 가고 있어. 계절의 이 시간만 맞추고 하면 되는데 뭘 잔량시를 그러시면은 무조건 이 슬라브 계절의 이 시간
예, 그러니까 잔량식을 맞추면 거의 다 돌아가는데 거기서 이제 편차가 일어나는 건 뭐냐면 허리날 흡수를 작게 할 때 편차가 일어나는 그 허리날 어디 이시가 더 올려야 돼요. 아까 5.0까지요. 0.5에서 한 1.0 이상 올려야 되겠네. 예, 보고. 그 더 올리죠. 예. 그 편차를 줄이. 기본 한 1.0 이상 올릴 때. 3.0 정도 한 4.0. 배액이 나가는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그건 나가면 손해야 돈이 사라지는데. 조절이 씨. 겨울에 흡수량이 작았다는 게 계산이 되잖아요. 흡수량이. 원점으로 돌아가면 안 돼. 제가 열심히 가르쳐놓은 게 또 원점으로 돌아가고 과거로 자꾸 돌아가지 말라고. 저는 항상 이제 그 했던 방식이 이제 생각났어. 그럼 항상 슬라브 이시를 갖다 체크를 해야 되겠네. 당연하죠. 항상. 그 우리 집 측정이 요 가격 85만 원. 예? 전국으로 사과밭에도 많이 팔고 포도밭에도 많이 쓰고 있어요. 우리도 네덜란드짜리 그 100만 원짜리 몇 대나 있는데. 그거. 요 똑같은 거예요. 아니 우리 이제 프리바크 우리는 이제 물로 저희는 이제 물에 재는 거. 물에 재는 거. 언제 재고 있어? 한번 찌르고 5초 안에 끝내야지. 뭐 5초 안에 끝내 물떠가 뭐 된장 바르고 고추장 타고 뭐 언제 하노? 슬라브 안에 좀 뜯어갖고 잘라갖고 그냥 그 물로 체크해도 그거하고는 상관없습니까? 함수량은 안 나오죠. 네, 그렇지. 이걸 한 번 끝날 일은 뭐 또 어렵게 하고 있어. 고추 한 방만 더 따보면 돈 1,000만 원 왔다 갔다 하는데 뭘 갖다가 아낄 걸 아껴야지. 아니 고추 한 방만 더 따면 제품은 어떤 겁니까 그럼? 우리 사무실에 저거 팔아요. 누가 만들었습니까? 우리나라의 국내 제품이 에이스 뭐 3년 넘게 해주고 괜찮아요. 고장도 잘 안 나고. 아 이제 구매하려면 사장님한테 구매하면 됩니까? 예. 우리나라의 농업의 기준을 잘못 잡아놔서 우리가 계속 손해가거든요. 그죠? 예. 저거 지금 프로버 형태가 저렇게 찌르는 것밖에 없습니까? 산발이 있으면 안 됩니다. 다른 형태는 없습니까? 그게 서서 찌르면 될 수 있잖아요. 3cm, 5cm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으니까. 아 그냥 슬로우에 바로 일자로 꽂아볼 때. 그렇죠. 방금 제가 찔러고 했잖아요. 여기 찔러가지고 지금 함수율하고 퍼센트가 어느 아까 얘기했던 60몇 프로의 수분 이시가 1.2 나온다고. 아 그게 저게 되게 1.5 이제 또 뭐가 1.0으로 줄었어. 아까 1.2인데 약간 편차는 있거든요. 수분이 자, 문제죠. 수분 62% 높죠? 온도 23.5도. 그렇죠. 이거 금방 5초 안에 나올 일을 갖다가 무슨 물 짜고 고추장 된장 바르다 보면 나중에 되면 시간 없어. 일 못해. 귀찮아서 안 하겠죠? 그 지금 한 번 더 찍어볼까요? 저 중간점에 한번 찍어보실래요? 그냥 작물치 옆에. 예. 나무 밑에 찍는 거예요. 나무 뿌리 가까이. 아래쪽에는 지금 여기는 수분 99.9%의 이시가 1.6까지 나와요. 그러면 얘가 잘 못한다 소리거든요. 얘 폭이 요거 요놈. 다음 포기 지금 다 포기마다 한 2.0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1.5에서 한 2.0은 1.0은 매일 몇 퍼센트인데 지금 많이 어제 많이 안 줘. 지금 뿌리가 안 좋았어. 안 좋아. 그럼 제가 2.0을 줬기 때문에 지금 4 먹었다. 2.0 이상. 수분 99.9에 이시가 1.43. 수분이 그렇게 나올 수 있어요. 저기 함수율이 그렇게 안 나오는데. 아니 그 지금 안에 배수가 됐는데 아까 보니까 물 꽉 찼더라. 그래도 이건 꼭 믿어야 돼. 이러면 굶겨야 돼. 함수량 안 맞추면 안 돼. 보통 60, 70% 안에 맞춰야 되는 건 맞춰야 되는데 아까는 맞는데 다해서 이제 여기서 고정됐죠. 99에 이시가 1.42, 1.4 몇 나오죠. 1.4로 보면 되겠네. 그럼 지금 우리가 1.4로 고정시키가 보면 얼마나 부족하나요? 2.1에서 0.7이야. 0.7 부족하죠. 한 2.7, 한 2.8, 2.8 이상 줘야 되네.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배를 자주 만들어갖고 가습으로서 일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물을 주면 안 돼. 괜찮은 얘네가 이시 올리 양액을 주면 안 돼. 저 함수량이 떨어질 때까지. 그럼 깨어나요. 측정해가 수분이 떨어질 때까지 수분을 주면 안 된다고. 10% 편차 났을 때 물을 주고 함수량이 떨어질 때 35%대 가야 줘야 되는데 지금 99는 주면 안 돼. 생산량 감소하고 있어. 저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함수량 퍼센트가 좀 그 지금 전혀 뜯어갖고 봐야지. 슬라브 보는 수밖에 없어. 지금 공개해.
하루에 뭐 한 두 번 주고 그냥 끝내야 되겠네. 빨리 두 그냥. 분을 뭘 줘? 그냥 안 주면 그거 제일 될 것. 저우리 pension 날 때까지 주면. 그렇죠. 얘가 30%대 얘한테 떨어질 때까지 주면 안 되죠. 그러면 경제 흘러나가고 먹지도 안 하고 손해죠. 그 뿌리는 가수버려서 일을 안 하고. 원래 그래야죠. 저희도 이또 저울 다 달아놨거든요. 카스크로. 뭐 저울을 달아. 그것도 맞지도 않는 저울을. 일단 눈에 보기 편하다. 아니지. 그럼 어떻게 측정합니까 이거를? 얘가 함수량이 넓으면 무게가 넓어는데. 예. 그치, 그러니까 매일 세팅 이게 에이, 그래프로 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아니 꽂아가 끝내야지. 무슨 놈의 얘를 갖다 무게를 시스템 달고 있어. 여기에서 이때까지 배우고 또 원점을 가고 있어. 염록소량을 내고 광합성에 탄수화물 내고 함수량이 넓어버리는데 무게가 달라지는데 무슨 놈의 시스템을 하고 있어. 안 되잖아요. 많이 달리가 무게 늘었는데 무슨 놈 무게를 달아. 지상고 영이 넓은데 뭘 무게 되면 안 맞지 절대. 감사히 그냥 간단하게 이제 그러면 저 첫 경기 꽂아면 될 일은 무슨 놈 무게를 달고 짜고 지랄은. 99짜리 갖다가 99짜리 하면 70, 한 70 정도 될 때까지 해. 아니 35대가 떨어질 때가 35%. 그러니까 얘가 우리가 생각한 그 무게로 계산했을 때 하고 다르게 나오죠. 뭐 무게로 계산해. 잎이 얇은데 뭐 무게로 계산하고 있어. 무게가 안 나오지 당연히. 여기에서 이렇게 다 배우고 또 원점으로 가서 질소량이 늘어서 염록소량이 늘어서 광합소에서 탄수화물 늘어서 함수량이 늘면 고추가 많이 달리고 무게 늘어나는데 무게가 맞아? 택도 안 맞지. 진짜. 예. 저도 관심 좀. 예. 결국에는 우리가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얘를 이루시켜야 돼요. 누구의 일이냐? 출발은 잎이지만은 뿌리가 가져올 양이 있어야 돼요. 밥이 있어야 돼요. 그럼 밥을 먹었다 소리는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밥을 먹었다 소리는 잎이 진해져야 돼요. 진녹색이 돼야 되고, 그러면 진녹색이 돼서 부드럽고 두꺼워야 돼요. 이 동작이거든요. 그 계절별로 먹는 게 다른데 이걸 우리는 편차를 못 찾아냈다는 거예요. 결국엔 네덜란드 프로그램 가면 우리는 안 맞아요. 한번 볼까요? 네덜란드 가면 왜 안 맞냐면 환경이 틀리니까 뭐 맞을 수가 없는. 온도 일장. 우리는 겨울 일장이 짧아서 이 시값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우리는 일장이 파프리카 빨간 걸 한번 보겠습니다. 원은 잘 그리죠? 여러 수백 번은 그냥 바로 딱 맞춰. 여기 9월달, 3월달, 12월달, 6월달. 그러면 12월 31일과 6월 30일, 3월 31일, 9월 30일. 여기에다가 이제 두 달씩 더 집으면 1년 12달 돼요. 자, 이래서 계절을 만들어내고 이 계절의 축을 만들면 되거든요. 마음이 안 정말. 영상으로 다 올려놓을 테니까 그대로 들고 예. 보긴 보면 되겠네. 네. 가서 그대로 보면 돼요. 영상 속에 사진 찍어도 돼. 대산 사람들 다 바빠야 되는 거예요. 지금 파프리카에 한 50% 더 나와야 돼. 생산량이 50%가 더 나오면 우리가 네덜란드가 거의 막 먹을 수 있거든요. 50% 늘리는 게 아주 쉬워요. 그러면 1월 15일이 저온. 그 다음에 7월 15일이 고온. 그 다음에 여기는 4월 15일이 봄이 봄의 중심. 그럼 여기는 가을의 중심. 10월 15일 가을. 계절의 중심을 찾아놨고
여기에서 각 두 달이 그 계절이다. 그 달, 두 달 다음에는 계절이 변온기. 그러면 우리가 5월 15일에서 3월 15일까지 봄이고 2월 15일에서 12월 15일까지가 겨울이고 11월 15일에서 9월 15일까지가 가을이고 8월 15일부터 6월 15일까지 여름. 그럼 이 계절의 이 시값이 여기 집어넣으면 돼요. 그럼 우리 여기는 우리가 이 시값이 2.7, 여름에 1.8, 봄 가을에서는 2.1. 2.1. 자, 그러면 네덜란드는 어떻게 돼 있나요? 요것보다 아래 돼 있죠. 그러면 우리나라의 4월 말 정도 올 초 날씨겠죠. 그게 돼 있죠. 그럼 5월 말 돼서 9월 말 정도 날씨가 되잖아요. 그럼 우리나라보다 이 시간 낮아요. 그럼 네덜란드에서 기술을 배웠다. 이거 가짜로 배운 거예요. 계산 한번 해볼까요? 자, 이 네덜란드 이 시가 더 낮죠? 그 네덜란드에서 배워가지고 우리가 재배를 한다. 그럼 항시 여기 아래쪽으로 가고 있어요. 이 시가 더 낮잖아요. 왜? 일장이 길고 온도가 높다는 거죠. 흡수 시간이 많다는 결론이에요. 그럼 네덜란드에서 배우고 어째 우리나라에서 해보겠다. 대든다. 그럼 잔량이 시가 2.0 정도밖에 더 낮아지잖아요. 이걸 적용시켜서 겨울에 작용하면 안 되겠죠. 안 열어버려요. 요 문제점이죠. 그 네덜란드 배워왔다는 게 잘 배워왔다 그러겠죠. 근데 가짜로 배운 거예요. 한국에서는 겨울에 일조량이 짧아서 광량이 작기 때문에 기공의 대사장 기간이 짧죠. 그럼 많이 흡수해야 되는 농도가 짧게 많이. 그럼 잔량이 많아야 되겠죠. 여름을 가면 잔량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요 표 하나만 가져가면 대산면에 맞출 수 있겠죠. 아주 쉬운 것 같다. 파프리카 30% 점수는 여기 다 있잖아요. 하엽이 얇아지고 쪼그러진다. 뭐 해야 돼? 칩소 부족이겠죠. 그죠? 그러면 흐린 날독에 그 파프리카 안 크던가요? 크죠? 겨울에? 잘 크지. 왜 잘 크겠습니까? 얘는 어두우면 커, 무조건. 어두우면 커. 그 대신 흡수가 없잖아요. 모무고 크면 어떻게 돼요? 뒷감당이 안 되죠. 뒷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 우리는 잔량이시 흐린 날은 어떻게, 이시를 더 올려야 돼요. 흐린 날에 더 먹어야 먹긴. 적게 먹어서 그렇지. 하루 종일 먹어도 적게 먹겠죠. 이시가 더 올리죠. 그 입시가 더 올리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바뀌어요. 이시가 더 올리면 얘가 행동이 바뀌어요. 진해지고 색깔이 바뀌어요. 고추강에 그게 있거든요. 잎의 모양과 색깔에 대해서 이시가 비료량이 이게 쭈그러지기도 하고 비틀어져요. 행동이. 그래서 요 이시값의 수분량 그 우리 요거 뭐냐 요 배지 뭐 배지라 그러죠. 네. 요 배지 함수량은 수분은 35에서 45%를 맞추면 되겠죠. 요 공식을 대입하면 다 풀리잖아요. 아주 편리하죠. 대산면에 갖다 쓰면 요거 아주 편리한 거예요. 대산면에 올게 고추가 그 농사 안 되고 하는 게 요거 때문이에요. 거기다 가리가 이시가 올라가 있으면 안 열어요. 가리요. 그렇죠. 가리를 늘려버리면 잎에서 더위를 타서 열매를 착관시켜버려요. 공장이 일어나죠. 이렇게 편리한 걸 딱 만들었는데 요것이 네덜란드란 말이에요. 네덜란드. 근데 그러면 가리를 갖다 너무 작게 넣으면은 어떻습니까? 가리가 적게 하면 성장분이 많아가지고 크기만 크고 익지를 좀 못해요. 색깔이 좀 더딘. 예, 연해지고 너무 커요. 근데 그래 줘보지 않은 사람이 왜 그걸 물어? 작아서 그런 거지. 가리 비료가 비싸서 웬만하면 안 주고 싶지 가리. 유마가리 하면 되지 뭘 또 그걸 갖다 또 어렵게 했어. 유마가리는 또 잘 안 넣는데 하나서 뿌리 쪽에서 이 뿌리 쪽 안 좋아. 이 아래 그 염분이 좀 많다니까 염도가. 예. 그래서 줘봤어요? 뭐 그거 할 때는 뭐
색깔 내고 이럴 때는 또 염화가루 갖다 또 많이 쓰고 이럴 때는 쓰는데 웬만하면은 굳이 쓸 이유가 없지. 안 쓰지. 비용은 한참 싸다 이제. 질산 가리도 있고 다 있잖아요. 네, 질산가리가 비싸도 이제 질산가리 갖다 쓸 수밖에. 예, 질산 가리 몇 킬로에 얼마인데? 7만 원, 8만 원, 한 9만 원가 했지. 이거 25kg에 9만 원씩. 지금 한 8만 원씩 하나. 8만 원. 가리가 비싸요? 가리가 한 포에 한 8만 원씩 했어. 그러면 요 옆면 실 때 가리 넣으면 돼요. 여기다 넣어주면 돼요. 요 아래쪽에 이 따먹은 잎에 여기 넣을 때 염화가리가 더 돌릴 때. 그것도 관계없어요. 요 넣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아까 요소를 거기다 치고 어, 주지 말고 나쁘진 않는데, 예, 요소는 상여까지 쳐도 상관이 없다니까. 이 농도만 잘 맞으면. 그건 나쁘진 않는데, 그게 또 그 대사작용에 이게 여기에 먹은 거하고 또 달라요, 조금. 뿌리에서 잘게 쪼개 먹어야 되는데, 이거는 큰 걸 먹었거든요. 요소는 완전한 소화물질이 아니에요. 그죠? 긴 뿌리가 먹었을 때 약 힘이 없어요. 딸기가 티뿌 났을 때 칼슘 결핍하거든요. 근데 칼슘이 배지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 긴 뿌리가 먹은 거거든, 그거는. 굵은 뿌리가. 잔뿌리가 못 먹은 거거든. 티프는 이게 칼슘 부족 아닙니까? 거짓말하고 있어. 기공탈수지. 아까 가르치지 또 까먹은 먼저로 돌아가고 있어. 기공탈수. 대사장이 멈췄다. 우리가 그래도 그럼 가짜를 너무 많이 배워서 그래요. 원예학교에 가서 배워봤죠? 딸기 티프는 칼슘 결핍이다. 네. 그럼 칼슘이 치면 절대 안 나와. 보통 유튜브에서 다 그래 얘기합니다. 그럼 거짓말 하는 일 많아서 그래. 파프리카에 배곱슬기가 없다. 예? 배곱슬기가 없다. 거기 또 비슷한 파프리카 일면 이제 수분 부족이야. 우짜라면 질소 부족 우짜라면 시드름이다. 고추 노지 고추 칼슘 결핍하는 거 있죠? 우짜라면 시드름이다. 여름에 그 고추도 여름 고추 약간 찌그러진 거 있죠? 네. 여름에 네. 장령이나 남지 저런데 올라가면 여름에 고추 시드는 게 있어요. 우짜라면 시드름이에요. 결국은 질소 부족에서 엽록소 양이 작아서 강합성 양이 적었고 강합성 양이 적어서 탄수화물이 적어서 시들었다. 결국 질소 부족 또 가죠. 뭐입니까? 로마로 가는 것처럼 계속 걸어가죠. 모든 길은 로마로 돼 있다. 그래서 질소네 질소. 결국에는 진짜 축가 요거 하나만 알고 가면 오늘 다 배웠어. 네덜란드 기술보다 더 좋은 기술이 여기 개발되어 있잖아요. 네덜란드 요것밖에 안 되는데 요 아래 농사법이에요. 우리나라는 이걸 해야 돼요. 우리나라는 비쌀 때 따야 되는데 이 썩을 놈들 흐른 거 이걸 가르치고 있어요. 안 돼 이거. 잘량시 훨씬 올라갔죠 네덜란드가. 그죠? 컨설팅을 하면 요걸 가지고 왔어야 돼요. 딱 갖다 붙여놓고. 컨설팅 할 것도 없지. 집에서 알아서 하면 되지. 그럼 컨설팅 할 거 있어요. 컨설팅을 하려고 하면 여기 파리 재야 되고, 두께 재야 되고, 영농소 량재야 되고, 되게 복잡해요. 함수를 체크하니까 기록 다 남겨야 되고. 컨설팅 하면 종이에 2장씩 써주고 가야 돼요. 30분 이상 조사해야 되고. 그럼 전과 후를 비교해야 되고, 무게 달아야 되고, 맞다 안 맞다, 유관 식별해야 되고. 그런 걸 안 했다면 그건 다 꽝이에요. 창원 우리 대산면에 여기 얼룩 돌아간 게 요게 지금 예? 흰가루. 흰가루야? 예. 흰가루가 아니고 제주도 밀감 같은 노란 반점이 생기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그 가리 가다라스에 생겨요. 오늘 경주의 사이마스켓 이파리 녹아버리거든요. 새수이 나오다 녹아요. 비료 한 번도 안 줬거든. 태빙만 많이 줬지. 가리 가다라스 열상이 일어나고 새순이 그냥 녹아버려 세포가. 그 일본에서 사이마스켓 그 바이러스대가 보냈단 말이에요. 한국에서 제가 뭐래요? 에따이 놈아 물 뿌리면 낫지. 물로 뿌리면 나서 그래. 김천에서 사이마스켓 바이로드 치료제 영양제 만들어 팔건 못 팔아먹어요. 내 때문에. 물 뿌리면 치료되거든요. 그 밑에 관수 요소였고 100평의 요소를 갖다가 5kg씩 2번 정도 일주일 간격으로 2번 내려야 된단 말이에요. 100평에 10kg 정도.
그 어떤 사람 지금 20kg 미리 연 사람 있어요. 백평당 요소로. 그럼 깨어나요. 벌떡 깨어나요. 사이마스케치 이파리 12장에 1kg 내 송이를 달고 4kg. 여름에 요소를 600평에 20폴 줘가지고 가버려요. 확실하죠. 이파리 습장 뭐 1kg 따는데 이놈이 이파리 이렇게 큰데 뭘 줄줄이 달아야지. 한 장 건너에 한 개씩 따야 돼. 한 장 건너에 한 개씩. 우리 한 칸 좀 떨어져 버려 이게. 시계 달고 나면 몇 개 떨어져요? 겨울에는 한 뭐 5개, 7개씩. 또 보통 농가들이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대. 아니 좀 현실적으로 이제 뭐 농가들이 보통 겨울 같은 경우는 한번 달고 뭐 5개, 뭐 4개에서 한 7, 뭐 못하는 사람들은 7개씩. 여기에서 답이 나와 있잖아요. 이시값에서 잘량시에서. 결국 요 이파리가 두껍다면 절대 못 달 이유가 없거든요. 입두개 얇아서 그렇거든. 그 대사면 그 파프리카 장목밤 한번 언제 저녁에 저희 집에 오셔서 제가 식사 대접해서 교육시켜 보내드리겠습니다. 간단한 얘기라. 아니 요것만 알고 가면, 요것만 사진 찍어 알고 가면 모든 게 다 풀려. 1년 12달이 요한 다 들어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5월달, 6월달, 7월달, 여기 7월달, 8월달, 9월달, 10월달, 11월달. 요 달수 안에 이 시값이 변하는 걸 그대로 찾아가면 되거든요. 요 베이스가 있으니까. 어려운 거 없잖아요. 대산면 써도 되고, 강원도 감자밭에 써도 되고, 하우스 딸기밭에 써도 되고, 제주도 밀감밭에 써도 되고, 요거 사계절 이식값을 완벽하게 딱 알아야 돼. 여기 노지일 경우 요 이식값 더 높아야 돼. 마늘, 양파 같은 경우. 지금 2.5 정도도 괜찮아요. 2.5 줄 수가 없어. 마늘 먹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그래서 마늘을 잎사귀 여기다가 비료 주면 여기 뻥이 돼요. 뻥통이 돼요. 여기 비료가 들어가면 안에 생장점 세포가 파괴돼서 마늘 알이 없는 야구방망이 돼버려. 뻥이 돼버려. 그래서 헛골에다 비료를 100평에 한 번씩 줘버려. 요소를 100평에 한 번 좀 뽀야지. 그 비용이 쫙 빨리 들어가거든. 획기적인 농법이죠. 방금 하는 거에서. 근데 지금 요 네덜란드는 지금 우리나라의 4월 말 날씨다. 올 초. 그럼 아주 9월 말 요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거를 가지고 우리나라에 적용하면 안 맞다. 그럼 우리는 지유소량만 늘리면 그 7월달 언제까지 따먹는다고요? 보통은 뭐 한 6월쯤 되면 다 끝납니다. 6월 중순쯤. 근데 저희는 뭐 저 같은 경우는 한 10월 말. 여름이 비싸요? 여름 지금 지나가면 10월 중순까지 수확할 겁니다. 왜 그래요? 좀 늦게 했으니까 늦게 했으니까 아직까지 겨울에 어느 때가 비싸요? 1월 12월 한 1월 초부터 한 1, 2, 3월 달 이 최고 비쌀 때 아닙니까? 아 여기가 비싸요? 예. 12월 말부터 예. 여기 비싸죠? 예. 그럼 일화방이 걸려갖고 일화방 따먹고 안 나올 때 그 사이죠? 예. 그럼 그것보다 약간 늦게 심어가 일화방 요 걸리게 하면 돼요. 그죠? 보통 그래 뭐 초물. 예, 한 9월 8월에 하면은 거의 다 이거 첫 그룹을 갖다가 1월달에 수확할 수 있습니다. 1월달 비쌀 때 따는 거예요? 예. 그럼 좀 늦지. 다른 사람들보다 이래 한 그룹 자체가 좀 늦어도 돈은 똑같이 해요. 요때 나오면 돈이 달라. 오이 같은 거 일찍 심어가지고 흐를 때 다 따고 12월 말부터 안 나와. 비싸면 안 나온다니까. 파프리카도 먼지 심어가 비싼데 때 되면 안 나와. 그것만 넣자 가세요. 이제 됐죠? 그럼 이 시값은 다 여기 다 있으니까 넣자 하면 돼. 답 나왔지? 1그룹을 비쌀 때 따도록 그 타이밍만큼 약간 늦게 심으면 돼. 그 사람보다. 예, 그래. 그래 시기를 심는데 뭐 올해는 좀 하여튼 이 가격이 좋으니까 예. 그냥 끝까지 이제 나무를 끝까지 살리갖고
이거 한쪽 농장은 좀 이렇고 다른 쪽 농장은 그것도 좀 괜찮거든요. 작물들이 괜찮은데 그래 그 괜찮다는 거는 예. 저 우리가 이제 작물 재배하면 흰가루에 병이 와서 나빠진 거. 저 우리 또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 뭐 사먼지 응애라든지 이런 가해 총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해해서 우리 불량가율은 몇 프로 정도 나와요? 저는 저 농사하는 게 좀 스타일이 틀리갖고 그거 안 합니다. 이 보시다시피 이래 순도 안 치고 예, 성과도 안 합니다. 예. 그럼 불량가도 신경 안 쓰고 있거든요. 저희 불량가도 그렇고 다 같이 납품하는 데가 있어갖고 출하는 데가 있어요. 많이만 달면 된다. 예, 개수만 많이 담면 되겠지. 예. 근데 그 개수만 많이 따는 건 어렵지 않거든요. 아주 쉬워요. 뽑힌 거는 착화 다 시키면 안 됩니까 일단. 착과시키는 게 아니고 잎의 함수량이 늘어날까 엽록소량 강수량이 늘어야 되거든요. 대산면에 이제 대행온실, 소행온실을 몽창 모아가지고 한번 농협에 자리를 펴주이소. 그러면 제가 가서 몽탕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주 쉬운 문제인데. 그리고 주기적으로 계속 강의를 해서 이렇게 해물 갖다 놓고 하면 되거든요. 하여튼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을 우리는 반복할 수 있는 프로그램 조구 사진 찍으면 되고 요구 사진 찍으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